28번에 읽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5개가 있는데 일단 나식은 반가운데 조건이 너무 많죠. 읽어보면은 가조건 한번 잘 해석해보면 5개를 곱해서 음수래.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중에 음수인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의 개수를 홀수계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곱해서 0이 안 됐기 때문에 0은 전혀 없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홀수계 있고 나머지는 다 자연수란 얘기죠.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다는 거야. 좀 써보면 가조건은 마이너스 1은 홀수계 그리고 0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자연수. 양수니까 자연수. 그 다음 나조건은 뭐 좀 뻔한 식이긴 한데 일단은 결과가 10이나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홀수계 중에 5개는 불가능하다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조건은 나중에 H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이제 가조건과 결합해서 마이너스 1이 1개거나 3개다.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다조건은 AD 플러스 CD가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없는 2가 오히려 특이한 거야. 그래서 2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or not인지 좀 궁금한 상황이다.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했던 것처럼 경우를 나눠도 돼. 그 안에 사실은 2가지 경우는 아니고 마이너스 1이 0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까지 나누면 4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1개. 근데 그 중에 2가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해볼게. 근데 마이너스 여기서 음수를 차지하면 A 플러스 CD는 그냥 양수 더하기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그냥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채로 다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 조건 넘어가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10. 그럼 얘가 11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 자연수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잘 하던 대로 프라임으로 바꿔서 4 빼서 7 해서 그냥 4H7 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더하면 11, 10C 빼면 3 해서 19, 8 3하고 2 약분하면 120 이렇게 해서 120까지 나왔고 두 번째까지 해보면은 이번엔 2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될 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4C1로 바로 들어갔다가 자 뭔가 안 되는 거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4C를 골랐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다씩 먼저 좀 보면은 한번 볼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D가 0인 게 지금 마음에 안 든 거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써보면요. 그러면은 이 항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B가 CD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자연수 속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제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괄호를 친 거야. 그런지 뭐냐면은 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식에서 빼주려고 하는 거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지금 사실 앞에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2가 추가되고 A가 마이너스 1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쓰진 않고 120에 마이너스 이렇게 뭘 뺄 건지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가 CD 되는 조합들을 찾아볼 건데 자, 이거 조금만 당길게. 여기다가 이제 B가 어차피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B부터 쭉쭉쭉 계산하면서 그럼 나머지 2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서 그 개수만 세면 됩니다. 그럼 몇 개 뺄지만 정하면 되니까요. 자, 1이면 1밖에 안 되죠? 그럼 더해서 11 얼마 돼야 돼요? 여기만 보면 되겠죠? 얘를 지금 2라고 바라보면 되니까 그것만 한번 써봅시다. 2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1인 것만 보면서 1이니까 8 되면 되겠다. 이거를 이제 이 값이 궁금한 건 아니고 가능한지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경향이 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한 개의 경우에서 찾았고요. 2로 넘어가면 1, 2 또는 2, 1 가능하죠. 그리고 더해서 빼주면은 5니까 6이고요. 이제 C와 D의 순서 바꾸니까 2가지 경우의 수. 그다음 3이면 1, 3, 3, 1 2가지 계산해보면 2 커졌으니까 2 줄어들겠죠. 이런 경향선만. 그 다음에 4는 경우가 좀 2개로 나뉘겠죠. 1, 4, 4, 1이 있고 2, 2가 있겠네요.
더해주면은 얘는 8, 9니까 2고 얘는 순서 바꾸기 2가지. 그 다음에 얘는 8이니까 3이면서 순서 안 바꿔도 되니까 1가지. 그 다음에 이제 5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1, 5만 봐도 1, 5밖에 없지만 벌써 11이 채워지기 때문에 2가 0일 수 없는 걸 첫 번째로 파악해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향성에서 언제까지 갈 건지 점점 줄어들고 있던 희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느끼기 위해서 2는 해본 거라는 거. 여기다 그 괄호를 칠게요. 필수는 아니지만 확인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가지예요? 6, 7, 8, 8가지네. 이렇게. 그러면은 전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480 빼기 48, 32 빼주면 448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120까지 더하기 448가지니까 568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반이 한 거죠. 두 번째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3개까지 가볼 거고 첫 번째 케이스 역시나 2도 마이너스 1이면서 뭔가 마이너스 1 더 있고 플러스인 거, 자연수인 거 2개 더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누가 마이너스 2부터 2인지를 먼저 정하면 4C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아무거나 그냥 마이너스 1 차지했다고 치면은 A랑 B라고 치면은 D랑 C랑 D를 더해서 A랑 B니까 C랑 D를 더해서 나머지 마이너스를 3개 이항한 얼마였죠? 10이니까 13. 그 다음 자연수니까 C', D'이 11. 그래서 EH 11 구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13, 12, 12C 11이니까 12C 1. 그래서 답은 12가 돼서 12를 여기다 써주고 또 역시나 안 되는 걸 나중에 이렇게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봤더니 AB 플러스 CD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 되는 애들의 순서쌍을 좀 생각해보면 같은 곳에 있게 되면 일단은 플러스가 되죠. 나머지는 당연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요. 반대쪽에 하나씩 있다고 치면은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같은 수여야 돼요. 절대값이 같은 수. 근데 일단은 안 되죠. 다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만약에 B면 얘는 마이너스 B여야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부호가 또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예 없어요. 아까 첫 번째 경우처럼 얘도 불가능해서 얘는 뺄 게 없네요. 괜히 가로쳤지만 계산을 좀 해보면 4C가 6이니까 6 곱하기 12, 72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2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개 가지고 한 놈만 플러스인 거야. 그럼 누가 이제 마이너스 가질지 4C3을 하든 플러스 가질 4C1을 하든 상관없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A, B, C라고 한다면 D 플러스 2가 아까처럼 13이 될 것이고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이 11이 돼서 똑같이 12가지인 건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뭘 빼주느냐 마찬가지로 A, B 플러스 C, D를 그가 0이 되는 걸 빼줄 건데 이번엔 3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만약에 A, B가 마이너스 1이면 둘 다 마이너스 1이면 한쪽이 무조건 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3개든 상관없이 한쪽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때야 됩니까? 예를 들면 써보면은 1하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A, B, C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요. 얘가 0이 되는 건 나머지 애가 1이 되는 거 밖에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1이 되면서 부족했던 11에서 부족했던 10을 2가 그냥 다 가지면 되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 같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이 이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질지는 여기서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4니까 44네요. 이것도 더해주면은 72 더하기 44는 116이 돼서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다 더해주는 거니까 568 더하기 116은 684가 돼서 684 답이 3번입니다. 29번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ft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정규분포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풀어보면은 x가 정규분포 m, 25제곱을 따르는데 ft는 우리가 x로 주어져 있으니 당연히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pz의 작다.
t-m 나누기 25. 위에도 식은 똑같아요. t고 방향만 다르거든요. 여기도 그냥 방향만 조심하고 아래식 잘 뺏겨 적어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랬을 때 이제 주어져 있는 숫자는 요거 1인 거 하나 일단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90 빼기 m을 t 대신에 대입을 해볼게요. 다시 f 90 빼기 m은 똑같이 쓰면서 t 대신에 90 빼기 m 대입하면 25분의 90 빼기 2m. 마찬가지로 위에 식 아까처럼 방향만 조심하고 아래 쓴 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2m. 그랬을 때 얘가 1이라는 거는 위에 값이랑 아래 값이랑 같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방향이 반대인데 값이 같겠어요? 정확히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얘가 얼마다? 0이다. 정규분포 평균 항상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면 왼쪽 오른쪽 넓이가 확률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m 값이 얼마입니까? 45가 되네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게 FA가 4였으면 좋겠대요. 이것도 한번 첫 번째 식 보면서 잘 대입을 해보면 FA는 다시 이제 A를 대입한 거죠. PZ 작다 25분의 A 빼기 45 분의 위에 거 잘 뺏겨 적으면서 방향만 반대로 A 빼기 45. 얘가 4였으면 좋겠대.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아까 가운데였던 거 구한 것처럼 그림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대칭의 모양에서 여기 0에서 작다 부분이 어쨌든 크다 부분이 작다 부분에서 4배라는 거니까 왼쪽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5분의 a-4분의 5라고 한다면 이 넓이의 4배가 이 오른쪽 넓이란 얘기인데 그럼 전체 넓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5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 0.2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넓이 안 궁금하죠? 여기 넓이, 즉 여기 넓이 궁금한 거야. 0.3인 거고 0.3의 확률을 가지는 그 값을 찾았더니 0.84. 그게 어디겠어요? 여기가 0.84인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0.3, 여기가 0.2, 그래서 여기가 0.2, 그러니까 얘가 얼마? 는 마이너스 0.84인 겁니다. 그럼 끝났죠? 1차 방정식이니까 a-4분의 5는 양변에 25 곱해주면은 아직 마이너스인 채로 25가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5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84 곱하기 25 해야 되잖아. 너무 귀찮고요. 4분의 100을 곱할게요. 25 맞잖아요. 그러면은 100 곱하고 4로만 나눠주면 돼서 훨씬 편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 45만 이항하면 되니까 24가 답이네요.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가 정답입니다. 30번에 흰 주머니에 숫자 2가 적혀있는 공과 3이 적혀있는 공이 하나씩 너무 복잡하죠? 한번 좀 써볼게요. 흰색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면 주머니 안 그려도 됩니다. 주머니에 2가 적혀있는 공 몇 개인지 모르고요. 3이 적혀있는 공 몇 개인지 몰라요. 한 개는 무조건 들었고 그 이상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주머니에는 1이 적혀있는 공과 2가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씩 있고요. 3이 적혀있는 공과 4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대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흰 주머니, 검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거다. 한 번만 할 거다. 문제를 보면은 흰 주머니에서 먼저 꺼내서 나온 숫자가 있어. 그 숫자만큼 A 검은 공에서 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파악했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검은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있는 A개의 숫자 중 최소값을 B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그 A개의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몇 개 꺼낼지는 여기서 결정될 거예요. 2개 또는 3개 꺼낼 거란 얘기죠. 2개 또는 3개 꺼낼 건데 그 숫자 중에 누가 제일 작냐? 그게 B고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을 평균 낸 게 X바다. 그랬을 때 그 방금 얘기한 숫자 2개 있죠? 뭐예요? 꺼낸 개수, 즉 A에서 꺼낸 개수 2 또는 3이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의 최소값. 그거 2개가 3인 사건을 A라고 하겠대요. 근데 일단 파악이 좀 됩니까? 네, 파악하고 넘어가도 되고 다시 읽고 돌아도 되는데 조금만 파악해보면 2 또는 3이라고 했잖아. 얘가 0일 수 없죠. A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사건 A가 설명했고요. 사건 B는 X바가 2요. 이것도 조금 해석하고 가면 2개 꺼냈다면 합이 4개란 얘기고요. 3개 꺼냈다면 합이 6이란 얘기죠.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사건이 독립이래요. 아, 결국엔 독립 내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구나. 독립 어떻게 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는 P
A 곱 B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개 확률 구해서 곱해서 같다 뭐 이런 거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제 뭐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흰 주머니에 몇 개 들었는지 모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x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확률을 구할 때 예를 들면 x 플러스 y분의 x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좀 지저분하고요. 확률 자체를 그냥 문자로 두는 게 좋아요. 확률이니까 P로 둬도 괜찮죠? 문제 없으니까요. 흰색 주머니에서 2를 꺼낼 확률을 P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게.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쓸게. 자, 그럼 이제 PA부터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PA 시작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플러스 B가 3이 되려면 반드시 A가 2일 수밖에 없고 B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가 나올 확률, A에서 2가, 흰 주머니에서 2가 나올 확률이니까 그냥 P 자체죠. 연속해서 곱하기 B가 1이라는 거는 최소값이 1이니까 공을 2개 꺼낼 건데 적어도 하나만 1이면 되죠. 적어도 나왔네요. 뭐 하는 거예요? 6건 하는 겁니다. 6개 공 중에서 2개 꺼낼 건데 1이 없는 거, 1 말고 2, 3, 4 있죠? 4개 중에 2개를 다 꺼내버리면 소용이 없죠? 얘네들을 다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계산까지 해주면은 6, 5, 3, 5, 3호에다가 6 약분하면 5분의 2 그러면 5분의 3 5분의 3p 벌써 구했어요. PA 그 다음 PB PB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우 나눠야 되겠죠. 그럼 덧셈으로 연결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X바가 2인 건데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A가 2가 나왔다 그러면 2개 꺼낼 거니까 두 수의 합이 4인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세 수의 합이 6이라는 얘기지. 그럼 순서쌍만 찾으면 되는 거야. 더해서 4 나오는 순서쌍 그 B주머니에 뭐 들어나 잘 보면서요. 더해서 4 나오려면 1,3 있고 그 다음에 2,2 있네요. 그 다음에 B주머니 역시나 잘 보면서 더해서 6 나오려면 1, 2, 3이 있고요. 1, 1, 4가 있고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2, 2, 2는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A에서 2 나오기 곱하기 순수성 1,3 아니면 2,2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6개 중에 2개 꺼낸 것 중에서 어떤 확률들이 있냐면 어떤 경우의 수도 있냐면 1,3이면 1은 둘 중에 하나 고를 거고 3은 하나 고를 거예요. 두 가지 경우네요. 또는 2,2면은 2개 다 고르면 되니까 한 가지 경우죠. 그 다음에 또는 A에서 3이 나왔을 경우에는 확률이 뭐 Q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선생님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좀 복잡해도 꼼꼼히 하면 되니까 한 번에 다 구할게요. 그다음 곱하기 역시나 6시 이번엔 3 뽑을 겁니다. 여기 3개 뽑을 거예요. 습관처럼 6시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1, 2, 3 뽑으려면 1, 2개, 2, 2개니까 2는 4에다가 플러스 1, 1, 4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다 뽑으면 되니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시는 아까 15였고 약분하면 5분의 1이네요. 5분의 1p 플러스 그 다음에 6시 3이 20, 20분의 5니까 4분의 1 그럼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p 이렇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해야 되겠네요. P, A, 곱 B요. 자, 그럼 우리가 다 열심히 구해놨으니까 언제 겹치는지 좀 보면은 A가 2가 나와야 되고요. 일단 A가 2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B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값 1인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A에서 일단 흰 주머니에서 일단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 아까 구한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15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곱해서 독립인 조건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따라서 자, PA 곱하기 위에 거 정리하면 20분의 4, 20분의 5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P 플러스 4분의 1 곱한 게 곱사건의 확률과 같다. 15분의 2P P는 여기 지금 P가 있었군요. 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P는 어차피 최종 답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쭉 구해봅시다. 2에서 적혀있는 공의 확률, 즉 P값, 정말 P값. 내가 처음에 구한 P값 궁금한 겁니다. K 이런 것도 쓰면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계산 마저 해주면은 P가 0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겠죠? P가 아니어야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약분을 하면은
네, P가 아니어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개 이상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 때문에 0은 아닙니다. 네, 약분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1차 방정식이네. 15부터 먼저 곱할까요? 15 곱하고 약분되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 곱할게요. 그러면은 9는 잠깐 남겨두고 마이너스 P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20 곱했으니까 40이죠? 다 곱했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9P는 9, 5, 45, 마이너스 5. 그래서 P가 9분의 5가 나왔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 자체가 9분의 5이기 때문에 분모 더하기 분자. 그래서 답이 14입니다.